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소재하는 근린상가가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은 8.5평이고 전용 면적은 7평입니다. 최초 감정가액은 3,900만원입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19명이 입찰했고 누군가 1억 2,200만원에 낙찰 받았었습니다. 최초 감정가의 300%가 넘는 금액입니다. 낙찰을 받았지만 대금을 미납하고 다시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상가는 구서동 성경 3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서 구서 성경 3차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 현재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고 향후 안전진단 통과하면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경매 나온 상가를 낙찰받으면 월세 받으면서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찰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왔다 갑니까 이거? 지금 사람 얼마나 왔다 가는데? 아 이게 3,900만원 이제 사도 괜찮겠습니까? 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도 되는데 4,900만 3,900. 3,900에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월세 받고 월세는 이게 얼마 정도 받으시겠습니까? 520만 원. 520만원. 네. 사람들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루에 한 5명 정도 와요. 성경 아파트에 상가가 3,900이면 이 말이 되면 솔직히 말 안 되잖아요. 그 요 아들 요 많이 뛰놀 거 아닙니까? 많이 안 놀아요. 안 요새 놀아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나 조금 나오지. 그럼 요 저기 어른들이 요 와가지고 뭐 요 상가에 사고 이런 거 없어요? 아, 네, 저기서 저거 하는 사람인데 뭐 세탁소는 있어야 되니까. 그 요 업종을 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업종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진짜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 나는 내가 이 주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라 차라리 주인이 이 경매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얘네들 얼마에 사라 그랬으면 벌써 샀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에 사면 좀 잘 사는 거겠습니까? 이거요? 예. 한 6천만 원 주면 잘 살 거예요. 이게 5,500에 팔렸어요. 이게 언제 5,500에 팔리십니까 이게? 봄에. 응. 6천에 해놨는데 5,500. 아,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도 하셨습니까? 똑같이 했어요. 이 재건축이 사장님 되기는 됩니까? 이제 지금?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습니까? 뭐 본인들은 괜찮을 거야. 우리는 안 되지만. 예. 네? 아 이제 연배 때문에 아. 70 우리는 넘어가고 이거 뭐 재개발 되면 뭐 할 건데 안 그래요? 꼬랑꼬랑 해갖고 뭐 그거 뭐 무슨 영화 부릴 거라고 맞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은 들고 있어도 돼. 내가 바로 그 하는 얘기 그건 거라. 젊은 사람들은 그냥 못 오놓으면 된다는 얘기. 주민들 아니, 그래도 어디 추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추진이.
그래도 추진이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빨라져. 있죠. 안 빨라집니까? 성경 1, 2차가 지금 아주 멀었어. 성경 1, 2차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아주 저질하고 있는데 거긴 지금 럭키 아파트 저거는 언제부터 한다는 들고 있는데. 럭키 아파트는 캔슬됐고 수영도 캔슬됐잖아요. 수영구에 현대 아파트도 우산. 네, 맞아요. 본치가 써라. 네. 왜 권치가 쓰라? 그래. 그리고 동네 위에 럭키 아파트 가면 5년만 진 것도 무산. 그건 아. 몰라요. 여기 아, 있는 되게 전문가 같으십니다. 그냥 내가 없는 돈도 던지다. 못 얻으면 된다. 내가 금방 얘기하는 게 그거야. 젊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하라지.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야. 저거 이거 해놓으면 뭐 할 건데 자식들만 좋은 일 시키지. 사실 재건축 상가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것과는 포인트가 전혀 다르고 예측할 것이 많고 대응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상가를 낙찰받게 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가진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후일 분양 신청을 한 후에 새로 건설된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은 주택을 분양받고 상가를 가진 사람은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나온 상가는 상가이기 때문에 일단 상가를 분양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가를 분양받는 것은 좋은 걸까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좋지만 상가를 분양받는 것은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도 좋은 위치가 있고 안 좋은 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위치를 분양받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아주 좋지만 안 좋은 위치의 상가를 분양받는다면 공실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영원한 공실로 남을 수도 있고 결국 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위치의 상가와 안 좋은 위치의 상가를 분양받는 기준은 부산시 도시정비조례 39조에 나와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등의 조건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위치에 있는 A라는 상가가 있다면 다들 그 A라는 상가를 분양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1순위자가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A 상가에 청약한 1순위자가 여러 명이라면 권리가액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A라는 상가에 청약한 사람 중에 1순위자가 없으면 2순위자가 당첨될 수 있습니다. 2순위자가 없으면 3순위자가 당첨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순위로 좋은 위치의 상가를 배정받으려면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이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권리가액이 높아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나온 상가는 권리가액이 낮기 때문에 3순위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위치의 상가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설계 도면이 나오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상가의 위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상가를 받으려고 경매 입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3조 2항 2호에서는 상가 소유자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액 곱하기 조합 정관에서 정한 비율보다 높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매나온 상가의 감정평가액이 3,900만원입니다. 향후 비례율이 적용된 권리가액은 더 높겠지만 그냥 권리가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최소 분양 가격이 3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비율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지어질 아파트 분양가 3억 5천만원 곱하기 조합 정관에서 정한 비율 1을 하면 3억 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경매나온 상가의 권리가액이 3억 5천만원보다 높아야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나온 상가는 3,900만원이므로 아파트의 최소 분양 가격보다 높아지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합 정관에서 정한 비율이 0.1이라면 아파트의 최소 분양 가격 3억 5천만원 곱하기 0.1 하면 3,500만원이 됩니다. 경매나온 상가의 권리가액은 4천만원이므로 3,500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이때는 아파트 분양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 정관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조합 정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 정관에 의한 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은 재건축 소형 상가에 투자할 경우에는 비례율을 알 수 없어서 권리가액을 추정할 수가 없고 정관이 존재하지 않아서 정관에서 정한 비율도 알 수 없고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공개적인 유튜브에서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재건축 사업에서 알박기는 현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을 할 때 그 구역 내 아파트 각각의 동별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체 75% 이상의 동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각각의 동별 소유자에는 상가동 소유자도 포함됩니다. 상가동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동 소유자들은 재건축 사업에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재건축을 함으로써 장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하면서 자리를 잡은 상가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조합 설립 동의율이 50%에 못 미친다면 조합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부산의 수안 2 재건축 구역은 위치가 아주 좋은 핫한 구역입니다. 2005년도부터 구역 지정을 시도해서 12년 만인 2017년도에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일사천리로 달려가면 되는데 그런데 두 개 동에서 각각 두세 대씩 총 4세대가 조합 설립에 반대해서 동별 동의율 50%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최대 4년 안에 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경우에 정비구역 일몰제에 의해서 재건축구역 지정이 해제되게 됩니다. 17년 전인 2015년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개 동의 총 4세대는 동의서를 써주는 대가로 인당 현금 15억 원씩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경매나온 상가를 낙찰받고 상가 소유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조합 설립에 반대한다면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게 됩니다. 이때 추진위원회는 상가를 제외시키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도시정비법 67조 토지 분할에 의해서 상가가 앉아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라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서 3차 성경아파트의 경우에는 상가가 앉아있는 위치가 일자가 아니라 디귿자이므로 도려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가 조합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조합 설립에 반대를 하게 되면 조합에서는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조합에서 정한 정관 비율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